사람들은 누가 힘들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해결책부터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건 잘못됐으니 고쳐라. 내가 보니 이런 게 문제다. 그런데 조언을 하면 할수록 상대는 마음을 닫습니다.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둡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조언을 하는 사람은 도와주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나를 판단한다고 느낍니다. 조언은 선의로 시작될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조언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을까요? 잘 보면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불안이 뿌리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 잘못될까 봐 불안하고, 친구가 힘들까 봐 불안하고, 내가 도움을 안 주면 나중에 후회할까 봐 불안합니다. 결국 조언은 상대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언하는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면 조언이 줄고 관계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말을 하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를 무시하네. 내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자꾸 나를 코치려고 하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조언은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언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더 완고해지고, 너무 조언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조언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관계가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100번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머리로 이해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바뀝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 어떤 조언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식도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맛있고, 씨앗도 제철에 뿌려야 싹이 납니다. 마음의 변화도 똑같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말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인내가 없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고 해결책을 던지고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바라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들어주면 그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말을 듣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 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모른다고 느낍니다. 듣는 것이 조언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니까 말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언은 의무가 아닙니다. 조언은 상대가 요청하거나 마음이 열려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도움은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도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말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나의 책임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조언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통제라고 느끼는 것에 본능적으로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라면 더 민감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동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주려다가 오히려 마음의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관계는 조언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님이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내가 바뀌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나의 태도가 부드러워지면 상대도 마음을 열고, 나의 기대가 줄면 상대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조언을 계속하다 보면 나도 지칩니다. 말이 안 통하니 짜증나고, 상대가 변하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그런데 조언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저 사람 인생을 책임질 필요는 없구나. 저 사람도 자기 방식이 있구나. 내 방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에게 화가 덜 나고 관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상대를 코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때 자유가 옵니다. 결국 조언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큰 지혜는 기다림입니다. 사람은 말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바뀌는 존재입니다. 깨달음은 강요로 생기지 않고 억지로 생기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오고, 그 순간이 오면 짧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변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기다림은 사랑이고 강요는 집착입니다. 강요를 멈추고 기다리는 순간 나도 자유롭고
상대도 자유롭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가 어떤가를 보기 전에 내 마음의 허용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상대의 행동이 전부 불편하게 보이거든요. 조언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 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혹시 내가 너무 빨리 바꾸려고 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지금 감당할 만큼만 기다려준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상대가 아니라 나의 조급함이 문제였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바뀝니다. 그 이상은 억지로 당겨도 안 돼요. 내 마음의 허용량이 넉넉해지면 상대를 보는 눈도 부드러워지면 기다림도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자꾸 속도를 보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빨리 변하지 않을까?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그런데 관계는 속도로 평가하면 늘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방향입니다. 아주 천천히 가더라도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다면 그건 충분히 건강한 관계예요. 상대가 단번에 안 바뀌어도 자신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 조짐을 못 보거나 보려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억지로 앞당기려고 하면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보세요. 그러면 아직 부족함이 아니라 이미 변화 중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조언이 통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힘들어도 참고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힘들면 잠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모르고 내 기준에서 조언을 하면 상대는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나 상황도 모르면서 왜 지적만 하지? 이런 오해가 쌓이면 상대는 마음을 닫고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상대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을 이해하는 순간 조언은 지시가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언을 들으면 마치 명령처럼 받아들입니다. 또 나를 고치려고 하네.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조언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맞으면 쓰고 아니면 버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훨씬 편안하게 듣습니다. 조언은 강요하면 독이 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약이 됩니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순간 관계는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조언을 해도 안 바뀌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아직 아픈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도 살만한데 왜 바꾸지?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늘 같은 문제로 힘들어한다. 계속 불평만 하지 바뀌려 하질 않는다. 하지만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는 경험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플 때 비로소 변합니다.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언을 해도 안 바뀌는 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다 보면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기다리다 내가 먼저 죽겠다. 그러나 마음 공부에서는 기다림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가 자기 속도로 걸어올 때까지 그저 기다려주는 힘, 이 힘이 있을 때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종종 변화가 오지만 변화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가장 많이 성장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은 단지 계기가 될 뿐입니다. 진짜로 사람을 바꾸는 건 경험입니다. 아무리 돈을 아껴 쓰라고 해도 직접 돈이 부족한 상황을 겪어봐야 절약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건강 조심하라고 해도 한번 크게 아파봐야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조언이 잘 먹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말로 가르치기보다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말은 머리에만 남지만 경험은 마음에 남습니다. 조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현실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부터 하면 상대는 더 깊이 움츠러듭니다. 지금 그 사람이 버티고 있는 현실이 그에게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해주면 상대의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 조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비판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조언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변해야 나도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짜 변화는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내 태도가 바뀌면 상대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면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면 상대 또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며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은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변화의 첫걸음은 언제나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조언이 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언을 전달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지, 반영하는지, 변화하는지는 온전히 상대의 몫입니다. 상대의 몫을 내가 대신 짊어지려고 하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조언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는 건 내가 하지만 언제 싹이 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아닐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문득 생각나 싹이 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언이 오늘 당장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말은 없어도 그 마음은 상대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상대가 준비되었을 때 당신의 말이 그 사람에게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